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44번째 시간입니다. 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매우 어수선하네요. 저 가급적이면은 제 개인의 어떤 그 회고록 비슷한 분위기로 이제 제 유튜브를 만들 가기 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되도록이면 외면하고 그냥 저 개인의 얘기로 한정해서 얘기를 풀어나가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민 개개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근대적 시민 정신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어떤 그 피지배 계층이라는 어떤 자기 한계를 스스로 가두지 않고, 내가 이 사회 주인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매사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고난이라는 것, 그러니까 고난을 내가 싸워서 이겼을 때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싸워서 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 고난에 싸워서 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어떤 패배의식으로 스스로를 위축하거나, 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기 파멸로까지 이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려 하는 것이 몹시 중요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적으로 더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40년이 넘는 정말 일생의 뭐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버리다시피 했던 분인데, 그러한 엄청난 억압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획득해서 그야말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위대한 지도자로 이제 추앙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외국에만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나라에도 김대중이라는 그야말로 혹독한 시련을 겪어내고 IMF라는 모진 시련에 닥친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한국이 그야말로 어떤 IT 시대에 선진국이 될 수 있는 토양을 닦아놓은 훌륭한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것이 꼭 역사적 어떤 위대한 인물만 겪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사소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연애를 하다가 한쪽이 변심을 했을 때, 요즘 스토킹이라는 어떤 범죄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행태들, 그것은 이별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고난이라면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간 훌륭한 인간으로
또 기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내 친구로 만드느냐 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감당해내느냐 하는 각자의 그 어떤 그 마음가짐과 그 능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렇게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했을 때 그럼 친구로 만들 수가 있겠는가? 물론 고난이라는 것을 직접 맞부딪혔을 때 사실 누구나 도망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일단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는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인간의 마음인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맞서 싸우느냐 그것을 피해가느냐 아니면 그 고난과 어떻게 그 대처해서 그걸 헤쳐나가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되겠죠. 오죽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 전체를 통째로 고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고통의 바다다, 고난의 바다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양반은 뭐 굳이 출가를 안 해도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행을 자처해서 어떤 그 보다 본질적인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원한 안락을 찾아 나서서 그 스스로가 그 고행이라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 길을 걸으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그 고통의 바다를 헤쳐나가서 좀 더 안락한 삶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답을 찾아냈던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그 큰 고난도 겪고 작은 고난도 겪게 되는데 예를 들어 입시를 앞두고 어떤 시험에서 낙방을 했다든가 그것도 또 1년이라는 재수를 해야 된다라면 그 시간 자체가 고난일 수가 있죠. 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등록금을 못 내서 가난에 허덕이다가 그거를 극복해 보고자 돈을 벌겠다고 나섰던 것도 고난을 맞닥뜨리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자신의 경우를 본다면은 1학년 때 그 다른 친구들은 이제 4기부 등록금을 할 때 저는 1급원도 못 내가지고 늘 이제 서문과 요즘은 이제 그 행정실이라고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그 이제 서문과 불려가서 뭐 각서를 써라, 뭐 부모님을 모셔라, 늘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것이 저 개인의 책임은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뭐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이제 경제력도 탄탄해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그 경제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그 시절을 살아갔던 저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저에게 가했던 하나의 그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 전 세계적으로 좀 시야를 넓혀 보면 그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수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3km, 4km 걸어가서
물통에 물 하나 떠가지고 와서 그 물로 하루를 버텨내는 그런 아프리카의 그 경제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은 개인이 야 나는 그 3km를 걸어가야 물을 마실 수 있는 아프리카에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스케줄을 세워가지고 태어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런 고난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죠. 또 제가 척도를 지나고 나서 소아마비라는 질병을 앓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소아마비가 발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신생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예방 접종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으로 그 어떤 의료적 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고난을 줄여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개인이 책임져야 될 고난이 있고 사회가 또 부담을 나눠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개인이 책임질 것이냐 사회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뭐 우리가 싸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모든 책임을 개인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은 국가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것일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개인이 져야 될 짐을 국가라는 시스템이 그것을 나누어서 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각 개개인들이 즉 국민들이 좀 더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러한 시스템은 국가라는 어떤 뭐랄까 그 가상의 존재에만 맡겨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사회적 시스템을 꾸려가는 건 역시도 개개인들의 노력을 모아서 사회적 역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어떤 그 불시에 그 그야말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상계엄이 그 내려지고 그것을 6시간 만에 극복해냈던 것은 물론 민첩하게 행동했던 국회의원들이 어떤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그런 국회의 결의가 가장 큰 요인이 되었겠지만은 그 요인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 삽시간에 국회 앞으로 모였던 수천 명의 시민들이 그러한 그 국회의원들을 독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극복해야 될 고난도 있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또 해결해 내는 또 다른 차원의 고난 극복의 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래서 누구나 네 고통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개인 차원에서 그걸 방기해 놓기보다는 적어도 내 이웃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통인가 그 사람 개인에게 책임을 밀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고난을 나누어짐으로써 함께 좀 더 가볍게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웃에 대한 배려 또 좀 더 넓게 보면은 어떤 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힘을 발휘했을 때 다양한 형태로 그 고난이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고난을 이겼을 때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서 친구가 될 수는 없겠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그거를 극복해냈을 때 그 고난은 비로소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을 골라가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겠죠. 또 어떤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그래 너는 그 고난을 이겨내서 네 고난을 친구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못 본 채 해줄게 라고 하는 것도 공감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즉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렸을 때 그걸 극복해내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고난과 맞서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자기의 내적 가능성과 역량을 좀 더 자기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위해서 그러한 힘을 발현할 수 있도록 서로의 그 가능성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그 방향에서 그 힘을 발휘했을 때 진정 우리가 보다 그 어떤 사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는 방향으로 그 모습을 갖춰가는 그러한 그 사회적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과의 싸움, 그리고 현재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서 제가 평생을 두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그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생각해 왔던 것들을 뭉뚱그려서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자꾸 글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데, 이러한 그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이 그렇다면 나에게 닥쳐온 고난은 나는 어떻게 그걸 감당했던가, 또는 앞으로는 나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좀 더 의연한 자세로 당당하게 맞닥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제 말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